네, 잠시 후 10시 반경에 중국의 또 이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11월 11일 광군제가 또 다가오고 중국의 또 경기하면 또 일단 음식료 아니겠습니까? 이 파이자의 백신이 등장하면서 음식료도 뭔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 들어볼까요?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돼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 김정욱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음식료는 경기 회복 시클리컬 업종 이렇게 보진 않는데 네. 일단은 코로나가 좀 사그라들면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이연 보복 소비. 네. 네. 맞습니다. 주류 네, 등 주류. 남아 있죠. 네. 네, 이쪽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 생각이 아이디어가 드는데 네. 자, 음식료 업종 최근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시죠. 네. 올해 흐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확산됐던 초기 1차 팬데믹 시점에는 모든 종목들이 사실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음식료가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실적에서 안정성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사실 그런 부분을 실적으로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1분기 네. 때는. 그래서 빠른 주가 회복을 보였고 2분기에는 소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먼저 식품 쪽이 먼저 정상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다시 한번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음식료 업체들 주가들은 올해 8월 달을 기점으로 고점을 좀 나타냈고요. 8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오히려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상으로는 꺾이게 되는 그런 좀 트리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때는 기대보다 좋은 실적도 전년 대비 성장하는 부분이 기대치를 상회했었다면 3분기부터는 성장은 하겠지만 1, 2분기보다는 강도가 좀 약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섹터들로 순환매가 또 일어나면서 음식료 쪽에 뭐 바닥 대비해서 뭐 3배 정도 또는 뭐 2배 정도 올랐던 종목들이 대부분 30% 이상 조정을 지금 맞은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과 좀 소비를 비교해 본다면 1차 팬데믹 2, 3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라면과 같은 좀 비축성 제품들, 네. 물, 쌀, 라면 좀 사재기 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의 판매가 좋았고요. 3분기 8월 중순에 코로나 재확산 2차 팬데믹 때는 약간 다릅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하죠, 이제는 코로나가. 한 달 정도 또는 뭐 2, 3주 정도 버티면 지나간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네. 비축성 수요, 사재기 수요는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내식과 연관된 HMR이나 또는 조리 소재들, 다시다, 장류, 그다음에 소재들 이런 부분들 판매가 좋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소비 패턴이 코로나 이슈와 맞물려서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앞서 잠깐 제가 이제 서두에 설명드렸는데 이제 중국의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제 미국이고 네. 미국도 이제 뭐 추수감사절 같은 소비 시즌이 연말에 다가오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또 파이자의 백신이 등장해서 가능성에 대한 뭐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를 얼마나 촉진시킬 거냐. 네. 소비하면은 가장 이제 음식료 뭔가 좀 잘 먹고 싶은 이런 욕구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잖아요. 네. 그동안은 이제 필수적인 것들을 먹어야 된다면 이제 좀 고급스러운 것들을 좀 먹어보고 싶은. 네. 그게 이제 중국 쪽에서도 어떤 음식료 업종의 패턴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는지. 일단 고급 수요를 한다면 레스토랑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 거기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식자재? CJ 제일제당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CJ 제일제당이 해외 바이오 사업부라고 해서 사료 첨가의 사업을 하는데요. 네. 이 부분 안에 식품 첨가제인 핵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핵산. 네, 매출에서도 거의 20% 이상, 이익에서도 3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해외 바이오 내에서 이 핵산 판매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1분기 때 부진했습니다. 아무래도 B2B 수요가 높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중국 레스토랑 쪽으로 핵산 판매가 좋았던 게 제당의 실적 포인트였는데 레스토랑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핵산마저도 1, 2분기 부진한 흐름을 겪었고요. 3분기부터 중국은 각국 글로벌보다 좀 더 빠르게 정상화됐기 때문에 핵산 판매도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중국의 말씀하신 이제 프리미엄 식품 소비, 외식 네. 트렌드와 제당의 핵산 수요가 맞물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쪽은 아니지만 온라인 쪽으로 판매가 좋아질 때는 우리가 라면류,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 판매하고 있는 이제 삼양식품 들 수가 있고요.
O2O 채널들, 허마현생 같은 채널 통해서는 풀무원의 냉동식품도 판매가 좋습니다. 예, 풀무원이 관문제의 그런 온라인 주문들도 많이 폭증을 합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풀무원의 이제 중국 명칭 푸메이뚜어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푸메이뚜어로 간다면은 파스타 잘하는 예, 또는 이제 두부류 네, 브랜드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우리 하면 두부 이러는데 보통 네네네. 콩나물 두부로 네. 많이 저기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좀 더 HMR로 HMR로 네, 파스타 쪽 판매 비중이 거의 30%에 달하고요. 중국 내에서 풀무원 사업 비중에서.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이제 그런 온라인 소비에서는 풀무원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제일지당은 제가 프리미엄 소비에서는 핵산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소비에서도 비비고 만두 판매를 합니다. 네. 예, 제당이 이전에는 오프라인 쪽으로 대규모 프로모션이나 판 쪽을 하면서 수익성이 좀 낮았던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온라인 쪽으로 집중하면서 실제로 이런 교자 카테고리에서는 1등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로는. 그래서 제당도 온라인 판매가 확대됐을 때 냉동식품 중심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냉동식품 그러니까 언뜻 생각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많이 회자됐던 게 이제 파이자의 백신 얘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보관하는데 마이너스 70도, 네. 섭씨 70도. 근데 이제 이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식품업체들을 보면은 냉동 기술은 상당히 월등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약 보관 창고 네. 이런 쪽은 연관성이 혹시 비비고 옆에다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만 네. 아직 근데 이제 CJ 같은 경우도 이제 헬스케어 사업부를 매각을 했죠. 아, 네. 네. 매각을 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식품 업체들도 제품에 있어서는 확산을 하는데 사업 영역으로는 조금씩 다각화보다는 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을 느끼는 거죠. CJ의 모토도 이제 1등 브랜드가 아닌 경우에는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이제 CJ 헬스케어 같은 부분도 이제 축소를 하면서 이제 매각을 했던 상황이고요. 냉동 기술 말씀하셔서 이제 좀 더 다른 얘기지만 네. 덧붙여 드리면은 냉동 기술이 발달하면서 HMR이 성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냉동 보관 운송까지. 냉동 보관 운송 일단 냉동 제조 기술부터 좀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볶음밥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밥알이 이제 하나하나 따로 얼려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즉석 동결하기 때문에 이제 밥알이 따로 얼면서 요리를 했을 때는 또 그 맛이 살아나는 느낌이 나고요. 또 식자재 원재료의 맛을.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생물, 뭐 낙지 볶음밥이다 하면은 실제로 녹여서 요리를 했을 때는 그 낙지 원물감이 많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네. 냉동 기술이 발달하면서 재료의 프리미엄화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소비자분들이 먹어봤을 때 이 정도면은 물론 배달이나 외식보다는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네. 간편하게 집에서 빠르게 먹기에는 또 나쁘지 않은 퀄리티라고 또 인식을 하시는 것 같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하여튼 급속 동결 건조 뭐 이런 거 보통 우리가 많이 네. 라면 뜯어보면은 스프에 물론 그게 이제 백신하고 좀 무리수는 있긴 한데 우리의 네.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를 좀 한번 식품 쪽만 너무 이제 저기 하기보다는 네. 이제 뭐 하여튼 제 그냥 혼자 뇌피셜이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거로 가겠습니다. CJ 제일당 아까 그 해외 바이오 사료 부문 전망 요것도 네. 조금 한번 부탁드려보죠. 네. 해외 바이오하고 사료만 좀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좋았습니다. 상반기 때 좋았습니다. 네. 네. 해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중국 업체들 일부 업체들이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 쇼티지가 발생했고요. 이 부분이 가격을 급등시키면서 제당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2분기 때 급등했던 일회성 측면이 있기 때문에 3, 4분기 때는 안정적으로 가격이 내려오면서 조금은 수익성은 상반기보다 좀 빠질 수는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핵산과 같은 또 식품 첨가제에서 실적을 방어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700억대에서 800억 사이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해외 바이오 영업 부분에서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지당이 사람이 먹는 식품도 하지만 동물이 먹는 사료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닭 사료, 베트남에서는 이제 돼지 사료 하면서 같이 축산업도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닭을 키워서 판매하고요. 베트남에서는 돼지를 키워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특이 사항이 없었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서 돈가가 매우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돈가가 올라와 주면서 지금까지도 고돈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실적에 크게 기여를 해주면서 올해는 사료 부문도 숫자적으로는 영업이익 증가에 계속 기여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내년이 됐을 때 돈가라는 게 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또 하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반한 실적 추정은 좀 어렵습니다. 뭐 감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료 부분의 이익이 좋았다고 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에서 주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료 부분의 이익이 빠지더라도 큰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기업.
오리온 가볼까요? 오리온. 네, 오리온 살펴볼까요? 꼬북칩. 네. 초코맛. 요즘 맛있나요? 먹어보지는 못해가지고. 맛이 네. 식품 애널리스트 먹어봤습니다. 하면은 거의 다 드셔보시나요, 그걸? 좀 인기가 있는 제품들 중심으로 어찌 먹어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먹어봐야 이제 좀 언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예. 꼬북칩 초코 추러스 맛의 열풍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실제 매출은 얼마나 되고 또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 일단 꼬북칩이라는 제품 자체가 인기 있는 부분은 좀 식감의 차별화, 좀 얇은 콘 베이스의 칩이 4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다른 과자들하고는 좀 다른 식감을 선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초코 추로스 맛도 이제 보시면 봉제 작습니다, 용량이. 그래서 좀 질리지 않는 그런 부분을 조금 노린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초코맛 자체도 기존에 없었던 또 새로운 플레이버이기 때문에 인기를 끄는데 현재 매출액은 월에 맥스로 계산한다면 한 30억 정도. 지금 라인 한 개 가지고 좀 돌리고 있는데 네. 다만 어쨌든 이게 시즈닝을 묻히는 거잖아요. 네, 플레이버를 입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라인을 증설하지 않는 한 월 30억 이상 가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군요. 네, 그리고 과거에 경험하시다시피 이제 허니버터칩도 그랬고. 허니통동도 그랬고 단기간에 한 6개월 또는 한 10개월 이후에 매출이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단기에 라인 증설을 통해서 매출을 또 도모하기에는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당분간은 월 30억 정도의 매출 추세를 유지할 거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제품에 주력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제품을 다변화시키는 다양한 플레이버, 다양한 제형을 가지고 신제품을 공격적으로 내는 모습을 더 연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BTS 방탄소년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처럼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은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 분산이 안 리스크일 수 있는 되니까. 거죠. 네. 그래서 꼬북칩이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조금 한계는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중국의 생수 시장에 또 오리온이 진출합니까? 네. 시장의 안착 가능성 여러 가지 그 분석 자료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중국은 이제 제주 용암수를 추출해서 이제 국내도 지금 판매를 시작했고요. 하지만 핵심 시장은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소폭의 적자를 용인하면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내 사업의 목표는 이제 브랜딩을 통해서 이제 중국 내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좀 브랜딩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에서는 일반 슈퍼마켓에 들어갔을 때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호텔 또는 뭐 헬스클럽 네. 이런 식으로 좀 B2B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의 목표는 한 200억, 300억 내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생수시장 자체의 규모 자체는 뭐 10조 원 이상 대규모 시장인데 이 안에 사실 경쟁하고 있는 주력 브랜드들은 이제 뭐 농부산첸이라고 해가지고 한 1, 2위한대, 2위한대 물들이 되게 많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프리미엄으로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뭐 에비앙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7, 8위한대.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레벨인 한 5위안에서 6위안 정도 패키지를 고급화시킨 5위안, 6위안대 이제 생수 추진을 하는 건데 저는 속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로컬 물들 중국에 가보셔서 마트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15개에서 20개 가까운 브랜드가 있습니다. 많네요. 예. 그 안에 가격대도 1, 2위안 때부터 3위안, 5위안, 7, 8위안, 10위안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권 자체가 좀 넓고요. 네. 기존의 브랜딩이 잘 된,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삼다수나 백산수, 아이시스 같이 좀 확고한 점유율을 가진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이 B2B 쪽으로 침투를 하는 거고요. 프리미엄 네. 이미지로. 그래서 조금 속도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이 거칠었어요. 네. 오리온. 네, 그렇다면은 추후에 실적이라든지 뭐 주가 전망은 어떻게 또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주가상으로는 밸류에이션 기준, PER 기준 14배, 15배 레벨까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이 이제 좀 저평가 받던 시기만큼 히스토리컬리 바닥권의 밸류에이션까지 빠졌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을 왜 이렇게 과도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익 실현 니즈가 많았습니다. 오리온도 올해 저점을 다진 이후에 2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관 비중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최근에 국내 기관 보유 비중이 거의 연금을 제외했을 때 3%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국내 기관의 수급 많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의 주가 바닥
수급적인 국내 기관의 좀 편안한 상황 감안한다면 바닥권에 형성했다고 보고 있고 실적 자체로는 3분기 실적은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주가 상승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사실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미 좀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나오기 전부터 좀 실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 주가는 좀 하락했지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4분기 기대치에 충족하는 또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상황 또 내년도에는 춘절 매출액이 앞뒤로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기당 한 400억 정도 이익이 1분기, 4분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또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미국의 정권이 이제 조 바이든 당선인 노릇해서 친환경 이슈가 굉장히 크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에너지 같은 경우도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게 이제 우리 식품 산업에도 직관성이 있는지 보통 보면 이제 조림 산업 같은 걸 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의 이슈를 좀 피해가기도 하고 하는데 국내 식품 업체들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혹시나 좀 이슈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만한 모멘텀이 있는지. 바이오 쪽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좀 바이오 디젤 쪽이 강화가 돼서 네. 옥수수의 수요량이 늘게 되면 또 이게 옥수수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곡물을 통해서 이제 충당하게 되면은 곡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원재료 수급에 좀 부정적일 수 원재료 수급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준비를 한다라면 이제 뭐 구매 패턴을 좀 더 앞당기다든지 또는 이제 구매 전략을 좀 더 전략적으로 가져가면서 재고를 좀 비축해 놓는다든지. 맞습니다. 원가 효율화를 좀 가져가야 되고요. 최근에 또 뭐 곡물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YTD로는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 네. 곡물이 좀 상승한 상황입니다. 많이 좀 오른 편이 있죠. 특히 콘 가격은 네,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위트는 뭐 올랐다가 좀 저하고 대두는 조금 하여튼 다 오르긴 올랐어요, 그죠? 콘 대두 같이 오르는 게 이제 어쨌든 최근에 다시 이제 조금씩 뉴스가 나오는 게 이제 라니냐 환경, 예, 엘니뇨와 라니냐 이제 기상 이변 통해서 주 생산지인 북미하고 남미의 기상 이변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라니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옥수수와 대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가격 상승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은 뭐 라니냐가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에 수치가 마이너스 0.9 정도. 이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우려를 하게 되는데 아직은 마이너스 0.9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곡물 쪽은 장기간 하향 안정화되어 있다가 최근에 좀 변화 요인이 생겼다. 그리고 말씀하신 친환경 디젤 같은 경우도 옥수수나 원당을 베이스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수요 촉진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측면은 우리가 조금 긴장하면서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중국 광군제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짚어가지고 음식료주가 날개를 달까라는 주제로 들어봤고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 김정욱 연구원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